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 컨텐츠는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았습니다. 사실상 수십 년간 쌓아온 대한민국의 내공이 세계 무대에서 대폭발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감독 등 콘텐츠 제작자들은 세계 1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기업 넷플릭스를 만나 물 만난 물고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투자를 결정하면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창작자들은 하고 싶은 장르를 택해서 만들고 싶은 대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은 전에는 없던 초고속 유통망을 타고 190여 개국에 동시 공개됐고,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의 작품들은 글로벌 히트를 칠 수 있었습니다. 신드롬에 가까운 전 세계적 열풍에 각국에서는 새로운 한국 콘텐츠 공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드디어 2022년 신작 라인업이 공개되었고, 해외 네티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일 넷플릭스는 2022년 한국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10편이 늘어난 25편이 새롭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먼저 19편의 컨텐츠가 베일을 벗었는데요. 이번엔 영화와 드라마 외에도 예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 각국 네티즌들은 기대가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 라인업을 공개한 넷플릭스 측은 독창적 소재와 시청자 눈높이에 맞는 완성도,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콘텐츠라면 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보인 건데요. 올해 공개되는 드라마는 지금 우리 학교는, 소년 심판, 종이의 집, 공동 경제구역, 수리남, 더 패빌러스, 연애대전과 썸바디, 안나라 수마나라, 글리치, 택배기사, 블랙의 신부, 모범가족 등이 있습니다. 영화 라인업에는 야차와 모럴센스, 카터 서울대작전, 정의와 20세기 소녀 등이 공개되었고, 새 예능의 타이틀은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빌렸다는 셀럽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라인업을 통해서는 코미디와 멜로, 스릴러, 판타지, 크리처, 휴먼 등 다양한 장르가 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정된 소재로 지루함을 느낄 새도 없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하는 건데요. 특히 한국의 드라마는 한 가지 장르가 아닌 여러 가지 특징이 혼재된 복합 장르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매력을 한 작품 안에서 느낄 수 있어 글로벌 시청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VFX 기술과 웹툰, 웹소설 등 원작 지식재산권의 영상화 등의 영향을 받기도 했죠. 신작 라인업이 공개되면서 실시간으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도 기다리던 소식이다. 한국은 흥미로운 캐릭터와 매력적인 스토리 라인으로 할리우드가 최근 몇 년 동안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 같다. 한국은 너무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모두 보려면 나는 또 며칠 밤을 새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모두 훌륭한 추천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느낌. 혹시 킹덤3는 언제쯤 공개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합니다. 한국은 최근 그들의 미디어 제작으로 다른 미디어를 죽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을 평생 왕으로 모셔야 한다.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한국 콘텐츠는 더빙이 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 더 몰입된다. 넷플릭스는 더빙된 콘텐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언어별 자막 서비스를 쉽게 해주었으면 한다. 한국에서 좋은 콘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어 행복합니다. 좋은 줄거리와 탄탄한 연기력, 넷플릭스를 계속 구독해야 하는 이유. 나는 한국 콘텐츠에 너무 집착해서 내 넷플릭스 알고리즘이 진화했다. 한국인들은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었고 지금은 그들의 재능과 창의성을 인정받는 시간입니다. 라는 반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반응들입니다. 앞서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꾸준한 투자로 국내외 시장을 공략해왔는데요. 올해 한국 콘텐츠 투자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1조 원 이상입니다. 미국 이외 국가 중에는 액수가 가장 크죠. 그리고 130여 편 이상의 한국 작품이 넷플릭스를 타고 해외에 처음 소개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는 한국 콘텐츠의 저력이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회원들이 한국 콘텐츠 시청에 할애한 시간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6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공개된 콘텐츠 중 가장 많은 회원이 시청한 오징어 게임의 경우 시청 시간의 약 95%가 해외에서 발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브라질과 프랑스, 터키 등 94개국에서 가장 많이 본 작품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엄청난 성과를 거뒀죠. 지난해 말 공개된 지옥과 고요의 바다는 글로벌 탑10 TV 비영어 부문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과감한 투자 배경에는 당연히 높은 수익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오징어 게임 흥행에 힘입어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초를 기준으로 시총도 약 24조 원이나 늘었는데요. 이는 지난해 한국 콘텐츠에 투자한 5,500억 원의 44배 규모입니다. 최근 가치가 급등한 지식재산권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실이익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들이 한국 방향으로 매일 절을 올려도 모자랄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성과는 한국 콘텐츠를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는 지난 2018년 11월 한국 콘텐츠 제작의 본격화를 알리면서 한국 콘텐츠를 많이 좋아한다, 다른 나라보다 제작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6년 초 한미 FTA 협상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1년 이상 진행된 협상에서 문화와 저작권 산업이 난제로 부상을 했고 최종회의 석상에서까지 미타결 쟁점이 가장 많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당시 미국은 한국 시장만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문화에 매료당한 아시아 시장까지 내다본 것이죠. 때문에 넷플릭스도 성견 지명을 가지고 한국 시장을 두드렸습니다. 아시아 시장을 잡기 위해선 한국 콘텐츠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입니다. 때문에 넷플릭스는 애초에 한국 시장을 가입자로 모집하는 미디어 마켓으로 한정하지 않고 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첫 작품인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570억 원을 쏟아부었죠. 실제로 넷플릭스 관계자는 지난해 2월 5,500억 원 투자 계획을 밝히며 한국 콘텐츠는 아시아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대를 넘어선 성과의 헤이스팅스 CEO는 최근 영상을 통해 넷플릭스에는 한국이 만들고 세계가 함께 본다라는 말이 있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 BP는 최상의 질을 뽑아내려는 노력과 우수한 서비스가 만나 진가를 발휘한 듯하다고 말하며 올해도 예전보다 콘텐츠 투자 금액이 줄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창작 생태계와 장기적으로 협업하며 투자를 늘려온 결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인정을 받은 작품이 다수 탄생했다며 국내 창작자들과 함께 한국의 이야기를 세계에 수출하는 여정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외신들도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라는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사의 등장 등으로 넷플릭스의 구독자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거둔 성공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독자 늘리기에 나선 넷플릭스의 비밀 병기는 한국식 전술, 제아의 기사에서 초기 방송 및 연예가에서 외면을 받던 넷플릭스가 꾸준한 투자 끝에 결국 오징어 게임을 발굴해 전 세계에 히트시킨 과정을 상세히 조명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체득한 이른바 한국식 전술도 함께 조명됐는데요. 이 전술의 배경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 국내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당시 이제야 서비스를 시작한 스트리밍 업체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성 콘텐츠 산업 관계자들이 한국에서는 신생 서비스나 마찬가지였던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넷플릭스가 야심차게 자체 제작한 로맨스 코미디물도 호응을 얻지 못했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전략을 바꿔 한국 방송사들이 채택하지 않은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공영방송국이 사회적 금기나 자체 규정 등을 이유로 제작을 포기했던 작품들이 대상이었죠. 넷플릭스가 공영방송이 아닌 사설 및 유료 서비스였기 때문에 가능한 접근이었습니다. 이 전략으로 탄생한 첫 대박 작품이 바로 조선시대 좀비물 킹덤이었습니다. 김은희 작가가 5년간 방송국에 제안했으나 거부당한 작품이라고 하죠. 황동혁 감독이 오징어 게임 극본을 들고 거의 10년 동안이나 투자자를 찾아 헤매다 결국 넷플릭스와 손을 잡았다는 얘기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넷플릭스의 이런 전략을 한국식 전술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한국과 대만, 홍콩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디즈니 플러스, 아시아 서비스 출범을 준비 중인 HBO 맥스, 이미 아시아 전역에서 서비스 중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애플 TV 플러스 등 경쟁자의 등장으로 넷플릭스는 아시아권 구독자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걸림돌이 적지 않지만 넷플릭스는 한국식 각본을 따르면 된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시장의 저항이 크다고 해도 실험을 계속한다면 결국 전 세계의 보상이 따른다는 점을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배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도 지상파의 한계를 뛰어넘은 소재와 연출력을 뽐낸 수많은 한국 콘텐츠들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독주 체제에서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등 신흥 강자들이 국내에 상륙했고 티빙과 웨이브 등 토종 OTT들의 활약도 심상치 않은데요.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국 콘텐츠의 전성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